예, 오늘은 현대 모터 스튜디오 고향에 무료 완속 충전하러 갑니다. 완속 충전하는 김에 산타페 시승도 하고 그러는 거죠. 오늘이 산타페 시승회인데 가솔린을 시승을 하고요. 당연히 이제 하이브리드 아직 인증이 안 났으니까 가솔린을 하겠죠. 엔진이 두 개니까. 그래서 가솔린을 하고요. 2륜이라고 하네요. 시승차가 의외로. 그리고 이게 5, 6, 7이 있는데 5인승 빼고 6인승 또는 7인승을 시승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6인승을 탈지 7인승을 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저께 뭐 인스타그램이나 그 커뮤니티에 혹시 뭐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 뭐 댓글 남겨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확실히 저 2, 3열 공간 그쪽에 그게 좀 많네요. 뭐 예를 들어서 3열 접었을 때 2열 사이에 스케이트보드 이런 거. 근데 그건 제가 스케이트보드가 없어서 지금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분이 저 휠체어 실었을 때 그것도 휠체어가 없어서 제가 그건 못 살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부분은 저기 최대한 한번 어쨌든 다 왔습니다. 여기서 도착해서 오늘 여기 사람이 나와 있어. 예? 반갑습니다. 어떻게 센터 직원이신가요? 아니요, 여기 저 시승차 시승회 왔어요. 기자신가요? 예. 네, 녹색소 따라가세요. 오늘은 왜 특이하게 여기까지 사람이 나와 있지? 자, 그러면 비상등 켜주시고요. 앞쪽에 주차용 안내등을 부탁드릴게요. 저는 무료 완속 충전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갑니다. 좋았어. 무료 완속도 통통이네. 좋았어. 역시 완속은 무료죠. 이렇게 해서 일단 이제 완속을 먼저 물려놓고요. 얘는 진짜 전동이네. 아이고. 만져봐. 달린다. 그치? 맞지? 커버 다 해도 안. 커버이 열면은 이 정도 차이가 있게. 그래? 작긴 한데 살짝 이렇게 편하게 쓰면은 이렇게 쓰면 괜찮아. 그게 어떻게 편한 거야? 말도 소리라. 야, 근데 얘 승차감 좋지 않냐? 되게 좋아요. 하자마자 왜 이렇게 좋아서? 원래 좋았나? 이렇게. 나 아까 오면서 내 차도 더 좋은 거 아니야? 진짜 내 차도 더 좋은 거 같은데? 심지어 정숙성도 되게 좋은 거 같아. 비 오는데도 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 목소리 다 들어가냐? 네. 오케이. 그 트레이 밑에 공간이 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간이 아까 그 공간이랑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야, 신경 썼네. 그러니까요. 신경 썼네, 이거는. 그치? 예, 산타페 시승회 끝나고 돌아갑니다. 집으로 바로 가는 건 아니고요. 여기가 지금 지하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림이 안 예뻐요. 그래서 여기 저 회차 지점이 있거든요. 그 마롱리 면사무소. 이게 제가 촬영하는 곳 근처인데 아까 저는 그냥 촬영하는 곳을 찍었고, 그래서 그림을 좀 더 찍으려고 이제 거의 가는 중입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 지금이 11시 9분 도착해도 11시 46분 그러면 한 15분 찍고 집에 와도 제가 오늘 집에 1시 반까지 와야 돼요. 왜냐면 저 오늘 토레스 반납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시승회가 가까운 데 사니까 이렇게 좋잖아요. 세상에 진짜 좋다. 널널해. 심지어 완속 지금 저 94%까지 채웠어요. 진짜 좋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래야 되는데 말이야. 무슨 하남에서 하고 말이야, 용인에서 하고 말이야. 이 산타페 시승회 그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래서 산타페 시승 느낌을 말씀을 드리면 제 차보다는 승차감 못하네요. 아까 차 받아서 촬영지로 갈 때 승차감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혹시 내 차보다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차가 못하군요. 역시 좀처럼 아이오닉 6보다 승차감이 좋은 차가 드물어요. 진짜
제 차라서 편해서 그런가? 어쨌든 제가 보기에 주행에서 가장 큰 장점이 승차감이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탄력적인 그런 하체라서 승차감이 생각보다 꽤 좋더라고요. 근데 비가 오고, 아까는 비 왔거든요. 지금 안 오지만 이제 노면도 젖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 하체의 그 방음 이런 거를 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든데, 결정적으로 제가 탄 차가 이쪽에서 그 소리가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제 차만 그런 것 같기도. 정원주는 탄 차는 안 그렇대요. 그래서 아마 제가 탄 차만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속도가 한 80만 돼도 여기 막 창문 열리는 것처럼 막 소리가 막 나서 제가 탄 차는 그 뭔가 조립이 안 되지 않았나. 그러고 보니까 어저께 남부센터에 들어온 차, 유리반에 들어온 차가 탁송 중에 유리가 고장났다고 했는데, 깨졌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산타페 다음에 바로 이어서 제 차를 타니까 역시 제 차가 승차감이 좋네요. 좀 이상하다 했어요. 이거보다 승차감이 좋을 리가. 근데 산타페가 EV9보다는 승차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EV9보다는 조금 덜 단단합니다. 산타페도 약간 좀 단단한 느낌이 있긴 한데, 뭔가 좀 부드러운 게 있거든요, 상단 부분에. 그래서 생각보다는 승차감이 꽤 좋았고, 아까 정원준도 비슷한 얘기 하더라고요. 승차감이 되게 좋다고. 근데 이거 확실한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요. 이동할 때만 잠깐 2열에 타봤는데, 2열이 1열만큼은 못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1, 2열 비슷한 승차감의 차도 많아서, 그리고 또 이 차가 공간 되게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2열 승차감도 좋지 않을까? 1열만큼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3열은 못 앉아봤어요. 댓글로 3열 앉아봐 달라 말이 있었는데 못 앉아봤습니다. 안타깝게도. 근데 오늘 공교롭게도 정원준이랑 제가 탄 차가 6인승과 7인승인데, 그래서 같이 놓고 비교를 해봤거든요. 일단 확실히 7인승이 모든 시트를 접었을 때, 그때는 이제 활용성이 더 좋죠. 이게 6인승은 2열 시트에서 보면은 아마 이게 전체 공간은 비슷하겠지만 그게 틈이 있잖아요, 2열에. 그래서 공간 활용성으로 보면은 7인승이 더 좋고요. 물론 이제 고급스럽기는 6인승이 낫죠. 6인승은 벌써 전동 시트가, 그러니까 그게 접는 거, 똑같이 접는 거라고 해도 6인승은 진짜 풀 전동이고, 7인승은 트렁크에서 접을 수 있긴 한데 그냥 털썩 접히는 거고 해서 뭔가 그 시각적인 고급스러움에서도 좀 차이가 있고, 심지어 6인승은 펴는 것도 그게 전동이라서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차박 뭐 이런 거, 레저 이제 많이 하시는 분들은 7인승이 더 나을 수도 있고요. 2열에 좀 어르신이나 자주 이렇게 모시는 분들은 그냥 6인승이 더 나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시간을 갖고 3열에 타보니까 3열 공간이 많이 좋네요. 진짜 이 사이즈 SUV 중에서 3열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공간이. 이게 왜냐하면은 보통 3열을 타면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좁잖아요. 헤드룸도 작고, 옆에도 좁고, 시트도 작고 등등. 그런데 이 차는 그 통상적인 그런 3열에서 좀 많이 벗어났습니다. 3열은 저 EV9보다 어떻게 보면 더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단 시트만 보면은 통상적인 3열만큼 시트가 작아요. 작은데 보통 통상적인 3열은 시트가 작기도 하지만 단단하거든요. 약간 좀 간이 시트처럼. 근데 이 차는 그렇진 않더라고요. 약간 쿠션이 있어요, 3열 시트도. 그리고 헤드룸도 생각보다 넉넉하고. 그러니까 이게 차 밖에서 보면은 뒤에가 네모 반듯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전적으로 3열 공간을 좀 많이 염두에 둔 그런 설계죠. 그래서 3열에 딱 제가 앉으면은 주먹이 반 개 정도가 들어가니까, 보통은 SUV 3열 타면은 머리가 닿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또 자세히 보니까 헤드룸도 이렇게 또 팔았어요, 심지어 머리 공간 더 넓히려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게 좌우의 공간이 넓어요. 그러니까 이게 뒤에 차 보면은 차가 넙대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형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렇게 약간 각이 져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신형은 딱 넙대대하잖아요. 그래서 안 예쁜 대신에 공간은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보통 3열에 타면은 이제 좌우가 보통 좁죠, 타이트하죠. 여기 뭐 2명이 타도 좌우가 꽉 낄 거야, 뭐 이런 느낌인데, 산타페는 3열에 타도 이제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3열이 2열만큼은 아니지만 그 어느 정도 그 공간에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현대차는 이게 뭔가 인터페이스가 차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디자인이 바뀌는 거는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 소위 말하는 패밀리룩에 너무 식상한 사람이라서 이렇게 디자인이 차마다 바뀌는 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뭔가 그 인터페이스가 이게 차마다 좀 다른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 지금 아이오닉6는 와이퍼 원터치로 한번 수동하려면 이게 위거든요. 산타페 밑이에요. 그래서 약간 헷갈려요.
심지어 지문인식도 산타페 이쪽에 있고, 보통은 현대차도 이쪽에 어딘가에 있는데 산타페도 이쪽에 있더라고요. 오늘의 밀박스의 메인은 괜찮네요. 이게 약간 좀 탄 불고기 이건데, 제가 원래 이렇게 차에서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 이제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그래서 오늘 점심은 이걸로 끝입니다. 댓글에서 다른 분들이 모든 시트 접었을 때 거기에 앉을 수 있냐 라고 하셔서 앉아봤는데 당연히 앉을 수야 있죠. 허리를 얼마나 필 수 있느냐, 그 정도의 차이인데, 제 기준으로 썬루프 커버 닫은 상태에서는 허리를 못 피더라고요. 필 수는 있어요. 커버가 천이니까 필 수는 있는데, 어쨌든 머리가 닿고요. 그리고 정원준이 앉아보니까 정원준이랑 저랑 키가 같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고, 다만 커버를 열면은 그러니까 여유가 조금 더 생기긴 하는데, 그래도 텐트처럼 이렇게 완전히 허리를 꿋꿋하게 피고 앉기에는 약간 좀 무리가 있긴 합니다. 저는 그 실내 공간 보면은 야, 이 정도면 그냥 편하게 좌식하겠다 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댓글로 문의를 주신 것 중에 누워봐라, 그래서 누워봤는데 저는 진짜 차에서 눕는 건 별로 안 좋아. 너무 단단해서 등이 아파요, 등이. 그래서 보통 차 바꿀 때 그 에어매트 깔잖아요. 근데 에어매트 깔면은 그 더 높아지는데, 그러면 더 못 앉아 있는 거 아닌가? 어쨌든 누워보니까 적어도 제 키로는 그냥 넉넉하게 좀 공간이 남습니다. 트렁크부터 그 2열 시트까지. 그리고 이거는 저도 좀 궁금했던 건데, 얼핏 보기에도 트렁크가 크잖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후진 주차를 할 때 보통 이제 스토퍼까지 이제 붙이잖아요. 그럴 경우에 저 트렁크를 열 수가 있는가, 또는 열면 얼마나 간섭이 있나 라고 해서 아까 그 제가 촬영하는 곳에서, 근데 물론 이게 그런 이제 공공장소나 아파트나 이게 장소마다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확신해서 말씀을 드리긴 어려운데, 그 촬영하는 거에서 이렇게 딱 해보니까 스토퍼에 뒷바퀴 꽉 붙이면은 저게 열 때 닿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스토퍼랑 뒷바퀴랑 한 이만큼 정도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안 닿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비교적 주차 공간이 좁은 곳에서 하신다 그러면은 저가 약간 좀 귀찮을 수 있어요. GV70으로 타다가 토레스로 바꾸니까 얘가 트렁크가 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GV70만큼 얘가 후진 주차를 할 때 바짝 못 붙여요. 트렁크 안 열면 붙일 수 있죠. 근데 이제 트렁크 열려고 할 때 바짝 붙이면 저기 트렁크를 못 여니까 귀찮죠. 또 빼야 되고 살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일장일단이 있는 거죠. GV70은 트렁크가 작잖아요. 대신에 토레스는 트렁크가 크고, 산타페도 트렁크가 크고, 그런 거죠. 실내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번에 다시 만져보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익숙한 스웨이드는 여기까지고, 요 필러까지고, 여기도 스웨이드긴 하거든요. 가격표에 스웨이드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스웨이드가 아니죠. 그게 뭔가 스폰지 같은 스웨이드. 왜 가죽도 천연이 있고 인조가 있고 그렇잖아요. 나파도 있고. 사실 요즘에 그 나파 가죽 보면은 옛날에 제가 알고 있던 그런 나파의 느낌이 아닌데, 뭔가 그 저가형 나파의 느낌. 예를 들어서 SM6 이런 데 쓴 거 나파 보면은 좀 이렇게 되게 뻣뻣한 그런 나파인데, 어쨌든 이쪽에 있는 건 그냥 살짝 눈속임이 있는 거죠. 스웨이드 룩인데, 공식적으로 스웨이드긴 맞긴 한데, 어쨌든 스웨이드가 아니라 약간 좀 스폰지가 많이 가미된 스웨이드. 스폰지가 한 40% 정도 가미된 스웨이드 같아요. 근데 이번에 시승차는 왜 사륜으로 안 했을까요? 보통 시승에는 사륜의 풀옵션인데 대부분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시승에는 2륜의 풀옵션. 그래서 제가 탄 차가 4818, 4118만원. 이게 2륜은 풀옵션이 4700 얼마인데, 그러니까 제가 탄 차가 무광 페인트 들어가서 가격이 조금 더 비싼 것 같아요. 무광. 그래서 4800. 사륜하면은 5000 넘어가니까 심리적으로 저항이 있을까봐 보기에, 그래서 2륜으로 했나? 그리고 아까 비 올 때 보니까 산타페는 차선 변경이 가끔 잘 안 되더라고요. 비 올 때 보니까.
그리고 이번에 시승하면서 이제 실내를 다시 좀 이렇게 면면히 보니까 야 진짜 실내 공간 활용도 그거 높이려고 되게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에 수납 공간이 되게 많죠. 글로우 박스만 해도 저게 위아래로 2단이잖아요. 위아래 2단 사이에 또 수납 공간 또 있고, 심지어 위쪽에 그 수납 공간에는 살균 소독 기능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신경을 많이 썼고, 근데 글로우 박스에 그 저기 천이라도 하나 깔아주지, 그거 없더라고요. 그냥 생플라스틱이에요. 그리고 이 센터 콘솔 박스도 이게 뭔가 아이디어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이디어가 일단 앞뒤에서 다 열 수가 있고 공간도 크고, 요즘에 렉서스 보면은 양쪽으로 열잖아요. 근데 산타페는 앞뒤에서 여는 방식이어서, 그러니까 여기를 1열 뿐만 아니라 2열 승객도 같이 이제 공유할 수 있게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심지어 이거를 딱 열면은 그 바닥에 이제 트레이가 있는데, 트레이를 딱 걷어내면은 그 아래쪽에 지하실이 또 있어요. 근데 그 지하실이 뒤쪽에 밑에 그 트레이가 있거든요. 또 거기랑 연결이 돼요. 그래서 보통 예를 들어 카니발, 미니밴 같은 경우에 2열을 위한 밑에 그 트레이가 있잖아요. 서랍형. 그러니까 그거는 보통 이제 2열 승객만을 위한 건데, 그거를 그렇게 설계를 하다 보니까 뒤에 그 밑에서 나오는 트레이 공간도 1열 승객도 같이 공유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아이디어가 되게 좋지 않나 이건. 야, 실내 패키징에서 가장 아이디어가 좋은 부분이 이 센터 콘솔 박스 같아요. 그래서 진짜 요즘에는 미드 사이즈 이상의 SUV들이 미니밴 같은 패키징이 많은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미니밴이 점점 설 데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안 그래도 미니밴이 이제 미국에서 안 팔리는데, 왜 여기가 왜 작동 조건이 아니야? 당연히 작동 조건이지. 점선인데. 그리고 지금 보니까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산타페랑 동일하네요.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크기부터 해서 아이오닉6랑 산타페의 HUD가 그러니까 상위 모델 이거보다 비싼 차들만큼 큰 건 아니거든요. 그거보다는 조금 작은데, 뭐 저기에 이제 표시되는 뭐 있잖아요. 뭐 등등등, 그런 거는 산타페랑 완전 동일합니다. 여기로 빠지니까 마치 오전에 촬영하러 가는 기분이네요. 저는 보통 이제 이쪽으로 가죠. 이쪽으로 가면은 저 율곡 2가 있어요. 율곡 2 사원인가? 아주 초창기에는 2016년인가 봄에는 율곡 2 사원에서도 찍은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긴 주차장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황해전선 유적지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신차 발표회 때는 2열에 앉아보고서 약간 좀 긴가민가 했거든요. 뭔가 그 2열 레그룸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긴가민가, 왜냐면 이게 운전을 하면서 시트 포지션도 좀 맞춰야 좀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긴가민가 했는데, 이번에 운전 시트 포지션 제 거에 맞추고 해보고 하니까 2열의 레그룸은 구형보다 조금 줄었네요. 구형 같은 경우에는 소렌토도 그렇고 주먹 세게 들어가거든요. 제 시트 포지션 맞추면. 근데 이거는 한 2개 반 정도? 그래서 휠 베이스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2열의 레그룸은 이제 조금 줄었다. 하지만 헤드룸이 높아서, 그러니까 2열 전체 공간은 늘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 3열 그 공간까지 이제 많이 할애를 한다, 신경을 쓴다, 그럴 때는 2열 레그룸을 기존에 좀 넓었다면 살짝 줄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신형 산타페처럼 2열 레그룸이 2개 반 정도만 들어가도 이렇게 부족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한 건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저기 3열 공간이 괜찮죠. 동력 성능이야 충분합니다. 제가 기존에 소렌토 2.5 타면서 그 동력 성능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같은 엔진이고 이제 무게가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 동력 성능이야. 그러니까 제 동영상 기준으로 보면은 한 0-200 30초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게 2륜이어서 또 오늘 비가 왔잖아요. 그래서 정지 상태에서 꾹 밟으면은 휠 스핀도 있고 그 토크 스티어도 있고 그래요. 어쨌거나 신형 산타페는 외장 디자인이 좀 호불호가, 저는 근데 앞이나 옆은 괜찮거든요. 근데 뒤가 많이 익숙한, 보통 이제 지금의 SUV들은 다 대부분 올로드형 SUV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 형태가 대략 다 비슷한데, 그러니까 지금의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저게 보통 이제 디펜더라든가 지프라든가 정통 오프로드를 각지고 직선 많이 쓰는 그런 쪽의 디자인이어서 다른 SUV들과 좀 이렇게 구분이 되긴 하죠. 그러고 보니까 산타페가 이렇게 변화가 되니까 이제 소렌토와 그 차이점이 좀 더 뚜렷하게 생기는 것 같아요. 사실 기존에는 차이점이 별로 없었잖아요. 안팎 디자인만 바뀌고 옵션 구성만 좀 다르고 가격이랑. 근데 안팎 디자인이, 성격이, 패키징이 저렇게 나오다 보니까
뭔가 이제는 산타페와 소렌토를 두고 고민을 할 때 그런 그 외장 디자인과 그런 실내 패키징 이쪽에서 취향에 따라서 갈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뭔가 좀 더 고르기가 쉽지 않을까, 둘 중에서. 버번읍으로 가는구나. 여긴 어디야 진짜. 저 여기 처음 와요 진짜. 여긴 어디야. 비교적 가까운, 여기는 버번읍이죠. 어디긴. 여기서 좌회전. 여기가, 여기서 또 좌회전. 여기가 이름이 무슨 면사무소 카페래요. 면사무소 카페라는 곳도 있나? 회차 지점이 면사무소 카페. 난 그래서 아까 보면서, 아니 면사무소 카페라는 곳도 있나? 그래서 뭐 이렇게 궁금해서 한번 가보는 중이 아니고, 그림이 부족해서. 심지어 오늘 또 여기 썬루프 하고 찍잖아요. 흡착발 하나가 떨어져서 자꾸 이게 끼우러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덮을 만한 영상이 더 필요합니다. 여기서 일로 빠지는구나. 여기 빠지면 바로 있네. 뭐 이런 데로 가는 게 맞나? 장단콩 유통 처리장. 저기구나. 아니 내비게이션이 똑바로 이게 안내를 하네. 내비게이션에 일로 가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는데. 소금빵이 맛있는 마롱리 면사무소 카페입니다. 내 차는 못 들어가지 않나? 아이오닉6라서. 차가 아직 한 대도 안 들어왔나요? 네. 그래요? 지금 차 들어오려면 12시 10분 15분 넘어야 됩니다. 그래요? 출발이 11시 반이라서. 그럼 첫 차가 들어오려면 12시 10분 15분이에요? 코스 라인이 45분에서 55분 정도 걸리는 코스 라인이라서 운전 좀 빠르시면 40분 떼고, 예. 천천히 오시면 거의 50분, 55분. 그럼 11시 반에 출발한다니까 12시 10분이나 15분 정도에. 빨라도 해. 알겠습니다. 50km 구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어떻게 오실까요? 저 그냥 추가로 촬영하러 왔어요. 예. 이 차량은 2층 위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예. 네. 그렇구나. 그냥 다 줄줄이 떠나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잠깐만, 그러면 애매한데. 여기서 그러면 12시 15분 애매하지 않죠. 여기서 여기 제주시장이 어디야? 여기서 그러면 앞부분을 녹음을 하고 있으면 돼요. 녹음. 커피 한잔 하면서. 그러고서 잽싸게 찍고 가는데 얼마 안 걸리니까 1시 반까지 갈 수 있죠. 그래서 오늘 토레스를 반납을 하고 바쁘다. 이제 여기서 대충 찍고 갑니다. 저기 11시 반에 출발하는 타임들 이제 지금 들어오네요. 그래서 조금 기다렸다가 찍고 갔어요. 너무 많이 찍은 것 같은데. 확실히 이게 차는 디자인이나 색상이 볼 때마다 또는 빛에 따라서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저 어저께 남부센터에서 왔을 때는 초콜릿 구강 약간 실내에서 봤거든요. 되게 멋있다 그랬는데, 오늘 또 밖에서 보니까 좀 덜 예쁘네. 그리고 그때 굉장히 발표에서 밝을 때 봤잖아요. 밝을 때와는 좀 느낌이 좀 달라요. 그래서 시승에는 여러 가지 색상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또 그 외장 색상이 중요하잖아요.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밝을 때 방금 여러 가지 색상을 보니까 의외로 하얀색이 제일 낫네요. 하얀색. 제가 보기에는 보통 이제 하얀색은 그렇잖아요. 렌터카 같고 뭔가 좀 되게 기본형 색상 같고. 그런데 산타페는 그냥 밖에서 보니까 하얀색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하얀색이 그냥 뭔가 가장 깔끔해 보이고, 하얀색의 경우에는 이게 측면 라인이 이렇게 얼핏 약간 스쳐 지나갈 때 약간 좀 레인지로버 느낌도 나고 그렇습니다. 근데 확실히 휠 사이즈 키우는 거는 디자인적인 면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이번에 처음으로 21인치가 적용이 됐잖아요. 근데 타이어 사이즈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구형 같은 경우에는 255에 20인치였는데 지금은 245에 21인치예요. 그래서 멋을 위해서 휠 사이즈는 키워야 되겠고, 근데 그러면 연비는 또 떨어지니까 휠은 하나 키우는 대신에 타이어 폭은 조금 줄이자,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일본 차에서 많이 보던 건데.
근데 도요타만큼 그렇게 폭을 확 줄이고 그러진 않았죠. 어쨌든 산타페는 확실히 인기 모델인 만큼 넷상에서 논란이 많은데, 논란이 되게 많은 걸 보니까 잘 팔리겠구나 싶더라고요. 보통 인터넷에서 댓글로 욕을 많이 먹는다 그러면 거의 뭐 10중 8구는 되게 잘 팔립니다. 되게 잘 팔릴 것 같아요. 소렌토도 잘 팔리겠죠. 아무래도 풀체인지니까. 요즘에는 공간, 레저 이런 게 이제 점점 중요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요에 맞게 차를 맞춰서 내놓은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차박 이런 거는 그게 인기가, 유행이 오래 못 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가 끝나면은 저런 뭐 차박이나 이런 것도 이제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시정 산타페가 기본적으로 저게 미국 시장에 통하게끔 그렇게 만든 거라서 뭔가 약간 국내에서 이제 좀 출시할 때는 약간 좀 끼워 맞추기 같기도 하고요. 뭐 그래요. 여기가 신호가 길구나. 좌회전하는 게 역시 어쩐지 제가 맨날 촬영하러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쪽에서 그 좌회전 신호가 끊기질 않아요. 진짜 길거든요. 그래서 저기서 엄청 기다리거든요. 다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역시 인제는 비 안 오네. 그러니까 이게 시승회 때 비가 오면은 조금 난감하죠. 이게 비 오면은 이게 소리가 더 많이 들어오잖아요. 밑에 올라오는 소리가. 그래서 뭔가 이게 정확히 판단하기가 힘든데,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오전반이어서 8시 타임, 그때 비가 좀 많이 왔거든요. 많이는 아니고 적당히 왔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 소음 같은 경우에를 좀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가 탔던 차가 이쪽 창틀에서 바람 소리가 도드라지게 여기서 새는 소리가 프레임레스 도어보다 더 많이 생겼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고속으로 달릴 때 다른 바람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판단이 안 되고, 이게 없었으면은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바람 소리가 어느 정도 나는지 대략 이제 판단이 되잖아요. 근데 이쪽에서 그 유독 많이 나서 그 진짜 처음에 진짜 창문이 열린 줄 알았어요. 창문이 열렸나? 그래서 혹시 뒷유리가 열렸나? 그게 살짝 그 뒤쪽에서 들리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또 그렇진 않고, 심지어 제가 혹시 뭐 이쪽에 밖에 뭐가 묻었나 해서 아까 모터 스튜디오 고향에 도착해서 봤거든요. 창틀을. 그때만 그냥 멀쩡해요. 그래서 그냥 제가 탄 차는 그러면 뭔가 이쪽에 조립이 잘 안 됐거나 뭐 그런 이유겠구나 싶었습니다. 어쨌든 그것 때문에 뭔가 그 바람 소리가 어느 정도가 나는지 그게 약간 좀 판단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EV9 때 그 이슈가 된 유리 떨림 있잖아요. 산타페 해보니까 이게 딱 보니까 이게 이제 승용 타입은 그거가 잘 안 생기고, 그래도 SUV 크로스오버 타입, 그러니까 유리의 면적이 크면 클수록 들어오는 바람이 세잖아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 90, 100 이상의 속도에서 이쪽 창문 한 요만큼 열고 뒤에 창문 활짝 열고 달리면은 산타페도 떨어요. 떠는데 그래도 EV9보다는 좀 낫던데요. EV9은 그 속도에서 이쪽 창문만 딱 닫으려가면은 부르르 떨리면서 이제 간신히 다쳤거든요. 소리도 좀 이상하죠. 근데 산타페는 그거보다는 좀 이렇게 잘 다치더라고요. 떨긴 하지만. 근데 SUV 크로스오버 타입은 다, 그러니까 일정 이상 유리 면적이 넓으면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모델 Y도 그랬거든요. 근데 모델 Y는 EV9 산타페보다 덜 떨었죠. 이쪽 유리가. 그 덜 떤 이유는 그냥 그거 같아요. 유리 면적이 작아서. 심지어 이쪽의 유리는 완전히 안 열리죠. EV9 산타페는 활짝 열리는데. 그래서 그냥 그런 이유가 아닌가. 그러고 보면은 혹시 자동차 제조사들이 이쪽 유리를 왜 그 뒷유리 완전히 다 안 열리는 차들이 은근 많잖아요. 혹시 이쪽 그런 상황에서 이쪽 유리 떨릴까봐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요즘에는. 근데 실내 색상은 제가 잘 못 봤어요. 원래 시승회에서 실내도 여러 가지 색상을 볼 기회가 있는데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못 봤습니다. 그때 그 발표회 때 보니까 그냥 밝은 색이 제일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이제 통상적으로 밝은 색이 그냥 제일 좋아 보이긴 하죠. 산타페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산타페 가솔린 시승기는 금요일 오전 8시 반에 올리고요. 하이브리드는 뭐 나중에 시승차가 있으면 시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하이브리드가 시승차가 있을지. 요즘에 보면 현대차가 시승회 말고는 따로 그 홍보팀이 시승차를 안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하이브리드는
못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소렌토는 아직 미지수고, 그리고 이거 차선 어시스트 있잖아요. 이거는 좀 더 부드러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아이오닉 6보다는 부드러운 것 같아요. 아까도 지금 똑같은 길을 갔는데, 아까는 비가 왔고 지금 이제 비는 안 오죠. 근데 이렇게 약간 굽은 길 갈 때 어시스트가 이렇게 조향을 하잖아요. 그게 산타페가 이 차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아니, SK 렌터카 탁송기사가 1시에 도착한다고 그래서 제가 불이 나게 가고 있었는데 좀 전에 전화 왔어요. 열차를 놓쳐서 30분 늦는다고. 그래서 시간이 또 30분 남았네. 참고로 저는 이 토레스가 다시 SK 렌터카의 그 영종도, 송도 거기로 가는 줄 알았는데 거기로 가는 게 아니라 금산으로 간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사분도 금산에서 올라오고 있고 또 금산으로 간대요. 딴 데로 가는구나. 아예. 그러고 보면은 토레스 원래 그 주소지가 저기잖아요. 전남 신안. 근데 저는 진짜 현대가 산타페 같은 메인스트림 모델의 성격 또는 디자인을 확 바꾸는 게 좀 대단한 것 같아요. 1층에 보면은 1세대부터 쭉 갖다 놨거든요. 그래서 1세대부터 7세대까지 쭉 보잖아요. 그러면은 비슷한 부분이 있다가 신형에서 갑자기 확 달라요. 기존의 구형 산타페들과 디자인적인 면에서 이어지는 부분이 이제 거의 없는데, 그렇다 보니까 뭔가 좀 되게 급진적인, 그러니까 이렇게 메인스트림 모델의 방향을 이렇게 확 바꾸는 게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잘 되려면 또는 먹고 살려면 전통이나 이런 것도 뭐 버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뭐 다 그런 거죠. 어떻게 버릴 수 있냐는데 버릴 수 있죠. 뭐 BMW도 그랬잖아요. BMW 하면은 원래 아주 옛날에는 터보가 있었지만 우리가 아는 21세기의 BMW는 고성능 자연흡기 엔진의 대표 아니었어요? 아이콘? 순식간에 다 터보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뭐 먹고 살려면은 어쩔 수 없는 거죠. M3, M4도 그렇고. 예, 이렇게 토레스는 반납을 했고요. 망치 없는 줄 알고 한참 찾았는데 밑에 있네요. 이어시트 밑에. 그래서 토레스 이제 빠빠이입니다.